김 부장, 이번 화 정말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요. 민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지를 냉동창고에 가둬둔 금이빨이었습니다. 민지가 죽은 줄로만 알고 그걸 협박 카드로 써먹으려던 금이빨. 이미 주강찬한테 돈을 준비해서 혼자 오라고 못 박아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주강찬 순순히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부하들까지 대동한 채 직접 차에 올라탑니다. 이렇게 되면서 민지는 금이빨한테도 주강찬한테도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버렸는데요. 이 숨막히는 대치 속에서 냉동창고에 갇힌 민지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 부장은 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5화 예고를 통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5화 예고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4화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그때그때 같이 풀어드릴게요. 4화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민지가 냉동창고 문을 연 순간 문 앞에서 통화하고 있던 금이빨과 눈이 마주치는데요. 민지도 너무 무서웠겠지만 금이빨 입장에서도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민지가 눈앞에 있으니 이 상황이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민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다시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고편에서 칼을 들고 민지를 찾는 듯한 금이빨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고편 후반에는 민지가 도로변을 걸어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걸 보면 냉동창고 안에서 금이빨을 어떻게든 따돌리고 결국 탈출에 성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민지 핸드폰을 버린 일행의 차량 위치를 조회해 냉동창고에 도착한 김 부장. 금이빨 일당을 통해 민지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부장이 도착했을 때 민지는 이미 그곳을 탈출한 뒤였는데요. 대신 냉동창고 안 하얀 서리 위에 민지가 손가락으로 눌러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무서워. 민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틈도 없이 이 한마디가 얼마나 김 부장 마음을 파고들었을까요? 그렇게 다시 사라진 민지. 예고편에서 김 부장이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이후 민지가 어디 있는지는 알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냉동창고에서 탈출한 민지, 도로를 걸어가다 지나가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 차가 하필 주강찬의 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 금이빨은 주강찬한테 당신 딸이 사람을 죽였고 내가 그 시체를 보관하고 있으니 돈을 준비해서 혼자 오라고 못 박아둔 상태였죠. 그런데 주강찬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주강찬은 딸 혜리에게 직접 묻습니다. 네가 민지를 죽였냐고요. 혜리는 거짓 눈물과 거짓 해명으로 그런 것 같다고 답하는데요. 금이빨이 말한 대로 민지가 죽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주강찬. 그러자 다른 결심을 굳힙니다. 돈을 들고 순순히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이빨이 민지를 죽인 걸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부하들을 데리고 냉동창고로 향하던 중이었던 겁니다. 민지의 동선과 주강찬의 동선이 겹치는 셈인데요. 예고에는 주강찬이 김민지 학생만 세상에서 사라지면 되겠네 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딸의 죄를 덮으려면 민지를 없애야 한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장이 있는 곳이라면 특임국 요원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북한 공작원 박강성입니다. 예고편에서도 민지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해 냉동창고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4화 초반 1997년 북한에서의 어린 김 부장과 박영광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름도 성도 없이 야생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했던 시절이었는데요. 사실 코드네임 66은 김 부장이 아니라 박영광의 코드네임이었습니다. 박영광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공작원으로 지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어린 박강성이 형, 나 버리고 가지 마 라며 울부짖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 이후로 형을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박강성 입장에서는 형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김 부장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인물인 셈이죠. 그런데 사실 박영광은 김 부장의 배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강원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박영광이 폭발물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리흥령이 작전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김 부장이 배신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김 부장은 친구를 대신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코드네임 66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쫓아오는 박강성에게 김 부장이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어떨까요? 김 부장이 위기에 빠지는 순간 박강성이 한 번쯤은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박강성의 눈빛에서 북한 공작원의 눈빛보다는 어린 시절 형과 생이별한 그 모습이 자꾸 비춰지거든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김 부장 팀은 특유의 여유를 잃지 않는데요. 총상을 입은 김 부장에게 성한수는 부지런도 하다. 언제 맞았냐고 하지를 않나. 박진철은 몸에 구멍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강국철이 칼을 빼들자 이제 은장도 꺼내는 거야? 라는 멘트까지 나오는데요. 칼이 은장도가 되고 총상이 그냥 콧구멍 귓구멍처럼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순간들. 어떤 상황도 진지해질 틈을 주지 않는 이게 우리 김 부장 팀의 진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3화에서 박진철이 몸으로 부딪히는 화끈한 액션의 진가를 보여줬다면 4화에서는 이에 질세라 성한수가 인체공학적인 발차기를 선보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특임국 요원이 설치한 폭탄에 성한수의 벙커 차량이 그대로 뒤집혀 버렸거든요. 화가 단단히 난 성한수, 특임국 요원 강국철한테 딴 거지라고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모자도 주운 거래요 하면서요. 그러고는 아주 놀라운 걸 보여주겠다며 모든 방향과 각도를 계산한 듯한 공중 발차기를 날리는데요. 이게 되네? 이 발차기. 정작 날린 성한수 본인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유, 아무 이유 없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도 북한 공작원에게 총상을 입었었죠. 그러자 성한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무기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지금 김 부장 팀이 상대하는 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성한수가 정보 담당이었다면 박진철은 무기 제조 담당인 것 같은데요. 박진철은 특수부대 출신으로 수많은 내전을 겪은 산 증인이라 각종 무기와 폭발물 설치에도 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에서는 박진철의 비밀 무기 창고로 보이는 곳에서 무기를 챙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안 그래도 막강했던 김 부장 팀이 이제 더 막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고에는 무장한 특임국 요원들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건 냉동창고보다는 주강찬 아지트 쪽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부장의 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챈 강국철. 김 부장보다 먼저 민지를 찾아 이용하려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기까지 챙긴 김 부장 팀과 민지를 노리는 주강찬, 그리고 이 틈을 타 움직이는 특임국까지. 이렇게 되면 김 부장, 주강찬, 특임국까지 다시 세 갈래로 얽히는 구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김 부장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렸다면 이제는 민지가 있는 곳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습니다. 김 부장의 모든 동선은 민지를 향해 있었지만 그런 김 부장보다 먼저 민지를 찾아 김 부장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과연 민지한테 먼저 도착하는 건 누구일까요? 딸을 구하려는 아빠일지, 딸의 죄를 덮으려는 아빠일지, 아니면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특임국일지, 갈수록 긴장을 풀 수 없는 김 부장. 본방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